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예인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아기 아빠입니다. 저희 집은 어려서부터 가난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저와 누나를 악착같이 키워내셨어요. 어머니는 고깃집에서 일하시면서 돈을 버셨고 부족한 생활비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쓰며 간신히 버티며 살았죠.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힘들게 일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내가 성공해서 이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제가 대학에 합격하고 입학하던 날, 어머니는 이제 본인이 해줄 수 있는 건 네 입학금과 첫 등록금 뿐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여 번 돈으로 등록금과 생활비에 보태곤 했죠. 운이 좋았는지 과외하던 학생의 어머님이 이곳저곳에 저를 소개해 주었고 저는 제 나이에 과분한 금액의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과외 일에 매진을 했죠. 이렇게 돈을 계속 번다면 분명 지금보다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에겐 대학원에서 사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재테크와 투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친구 덕분에 저도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주식으로 돈을 불려 그 돈으로 아주 작은 원룸을 구입해서 임대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 25살이었어요. 그렇게 받은 월세를 모아서 또 투자를 하며 재산을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전 연애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투자한 돈을 모아야 하는데 연애를 하면 돈을 써야 하는 게 아까웠거든요.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투자를 하는 게 제 신조였습니다. 그렇게 30대를 지내고 40대가 되니 저도 건물주가 되어 있었어요. 값비싼 수도권은 아니지만 저희 가족이 살던 지방의 시내에 있는 5층짜리 건물을 하나 갖게 된 거죠. 그날의 기분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건물을 바라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웃음이 절로 나왔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다름 아닌 1층 세입자 때문입니다. 제 건물의 1층 세입자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건물 관리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1층 세입자가 월세와 관리비를 계속 미납하고 가게도 자주 비운다며 꽤나 골치 썩어하는 눈치더군요. 저는 세입자를 만나러 가게로 갔지만 세입자는 가게를 비우고 또 외출 중이었습니다. 그날 밤 세입자가 저희 집 앞으로 소주 3병을 들고 찾아왔더군요. 할 얘기가 있다며 저희 집에 들어와서는 저에게 술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그날 밤 세입자와 술을 마시다 보니 좀 거하게 마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세입자와 술을 마시다가 그만 크나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세입자 그 여자와 같이 살겠다고 허락한 것이었죠. 그 여자는 저에게 저의 집에 들어가서 살게 해달라고 졸랐고 그렇게만 해주면 자기도 직접 건물 관리도 하고 청소도 하겠다고 하는 말에 그만 술김에 허락을 해주고 말았네요. 술이 웬수인지 세입자가 웬수인지 아무튼 저는 해서는 안 될 약속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던 세입자는 다음날 바로 짐을 싸들고 저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 여자가 밥도 차려주고 집안일도 해주었어요. 그리고 낮에는 카페에 나가서 일을 했고 밤에는 건물 청소를 했습니다. 월세를 제때 안 넣어주는 세입자도 관리해 주어서 저는 일이 좀 한가해지는 평화로운 나날이었네요. 사실 자기 카페 관리도 잘 못하는 세입자가 건물 청소를 잘할까 많이 걱정했는데 세입자도 마음을 달리 먹었는지 건물 청소를 군말 없이 잘했습니다. 저는 엄마와 통화하면서 1층 세입자가 정신을 차린 것 같다고 얘기한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그 세입자는 저와 엄마의 상상을 뛰어넘는 사람이었어요. 그 여자가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일지 상상도 못했죠. 평화로운 일상에 저는 엄마의 지인분의 주선으로 맞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애 경험이 전무후무했던지라
설레는 마음으로 맞선 자리에 나가게 되었어요. 맞선녀는 제 이상형에 가까웠고 얘기를 나눠보니 알뜰하고 차분한 성격이 마음에 들어 마음이 많이 가더군요. 엄마도 참한 아가씨가 인상도 좋고 예쁘기까지 하다며 무척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저는 맞선녀에게 적극적으로 제 마음을 계속 표현했고 맞선녀도 그런 제가 싫지 않았는지 제 마음을 받아주어 사귀게 되었어요. 저는 생애 처음으로 연애라는 걸 하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네요. 시간이 흘러 세입자가 건물 관리와 청소를 도맡아 한 지 4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잘 알고 지내던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가 왔더군요. 네, 사장님. 오랜만이시네요. 잘 지내시죠? 그런데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아, 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저희 부동산의 사장님 와이프라고 하시는 분이 오셔서 기존 세입자랑 재계약을 하려고 하시는데요. 사장님도 알고 계신 내용인가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와이프요? 사장님 절대로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그날 부동산 사장님이 시간을 끄는 동안 저는 불이 나게 부동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와이프라고 사칭하고 다니는 여자를 보게 되었는데 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1층 카페 세입자였어요. 저는 계약을 하려던 임차인에게 죄송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1층 세입자의 손목을 잡아 끌고 나왔네요. 누나,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연호야, 미안. 사실 그게 내가 빚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만. 뭐? 빚? 카페 일하면서 그동안 거의 다 갚았던 거 아니었어? 누나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제발 정신 좀 차려. 나도 진짜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 너무 급하니까 월세입자 전세로 돌려서 보증금만 잠깐 빌려 쓰고 다시 돈 벌어서 갚아 놓으려고 했다고. 누나, 이거 범죄야, 범죄. 알아? 사실 그 1층 세입자가 바로 제 누나입니다. 저희 집안의 골칫덩이죠. 제 누나는 얼굴이 예쁘장해서 학창시절 때부터 인기가 많았어요. 늘 주변에 누나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존재했고 누나는 그들이 보낸 선물을 집으로 가져오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누나의 생활은 크게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공부는 뒷전이었고 친구들과 어울려 밖으로 나돌기 일쑤였죠. 누나는 힘들게 고생하고 일하는 엄마를 보면서 안쓰러워하는 생각보다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 불평불만을 갖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누나는 공부를 잘하지 못했지만 대학교는 가고 싶어 했죠. 지방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고 싶다는 누나의 말에 엄마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떼어 입학금을 마련해 주셨어요. 하지만 누나는 대학에 다닌 지 한 학기 만에 학교를 휴학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등록금만 어머니가 내주고 나머지는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지만 누나는 돈을 벌지 않았거든요. 처음엔 누나도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일을 했어요. 하지만 누나의 예쁘장한 외모를 보고 흔쾌히 뽑아준 사장님들도 나중엔 불성실한 누나의 태도에 누나를 해고한 것 같더군요. 누나는 대학교를 한 학기만 다니며 휴학한 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말에 의하면 대학가에서 자취를 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남자친구와 동거하는 것 같다고 했죠. 어느 날 집에 온 누나는 명품 가방에 비싸 보이는 옷을 입고 왔습니다. 엄마는 그런 누나를 못마땅해 했죠. 누나는 돈 잘 쓰는 남자친구를 늘 옆에 끼고 사는 듯 했어요. 누나가 먹고 입는 모든 것들은 누나를 사랑하는 누군가로부터 나온 돈으로 모두 해결되었기에 누나는 인생을 쉽게 생각했죠. 늘 큰 어려움 없이 살았으니까요. 누나는 부족함 없이 화려한 20대를 보내고 37살에 지금의 매형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매형은 안정적인 회사원이었고 누나를 무척 사랑하고 누나에게 매우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 5년 만에 매형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누나의 사치와 낭비벽 때문에 가세가 기울었고 끝내는 눈덩이처럼 쌓여가는 카드값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매달 카드값으로 500만 원씩 나왔고
매형이 누나에게 소비를 줄이라고 경고를 해도 누나는 낭비벽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형에게 그깟 500만 원이 뭐 대수냐며 남자가 쪼잔하다는 둥 인신공격을 했다네요. 아무리 우리 누나지만 정말 해도 너무하더군요. 카드값이 수천만 원 단위가 되었을 때 매형도 더는 참을 수가 없다며 이혼을 요구했고, 물주가 필요했던 누나는 자기 귀책 사유가 없다며 이혼해 줄 수 없다고 이혼하고 싶으면 소송을 걸라고 했습니다. 결국 매형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매형이 카드값을 해결해 주지 않자 누나는 계속해서 빚 독촉에 시달렸죠. 그럼에도 자꾸 물건을 사들이려는 누나 때문에 엄마가 무척 걱정스러워하더군요. 보다 못한 저는 누나에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누나, 그러지 말고 내가 산 건물 1층에서 가게 해보는 건 어때? 가게? 그럼 내가 사장이야? 괜찮은데. 그래, 해볼게. 누나는 저의 제안에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장사를 했습니다. 처음엔 누나도 카페 일이 재밌는지 소비보다는 가게 운영에 더 집중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와 엄마는 누나에게 가게 운영을 해보라고 권하길 진짜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1년이 가지 못했습니다. 누나는 어느 정도 카페가 자리를 잡자 밖으로 돌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카페 영업시간에 문을 닫고 백화점에 새로 나온 가방을 사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가게 운영을 소홀히 하자 손님은 점점 줄어들었고, 누나는 월세와 관리비를 미납하기 시작했죠. 처음부터 누나에게 가게를 내어주는 게 아니었나 봅니다. 게다가 하룻밤 술자리의 실수로 제가 누나의 부탁을 들어주는 바람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된 거죠. 누나가 저한테 사기를 칠 뻔한 그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누나의 짐을 캐리어에 싸서 문 밖에 내놓고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나중에 부동산 사장님과 얘기해보니 누나가 저와 결혼한 것처럼 행세하고 위조된 혼인관계 증명서를 갖고 와서는 계약을 진행하려 했다네요. 그날 저는 임차인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와이프라고 사칭하는 사람은 건물주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니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어찌나 민망하던지요. 마음 같아서는 1층 카페도 빼버리고 싶었지만 누나의 마지막 돈줄이라는 생각에 차마 그렇게까진 못했네요. 누나는 그 일로 인해 엄마네 집으로 들어가서 살았고, 엄마의 구박에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은 흐르고 누나 일은 누나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서로 1년 정도 연락을 끊고 지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여자친구가 홈전 임신을 한 사실을 알게 되어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식을 하던 날 누나는 나타나지 않더군요. 엄마 말에 의하면 누나는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한 반성은 안 하고 제가 집에서 내쫓았다며 오히려 저를 탓하고 있다더군요. 게다가 누나는 이혼 위자료 때문에 가게 정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구박을 견디다 못한 누나는 엄마네 집에서 따로 나와서 허름한 원룸을 구했다더군요. 누나를 생각하면 안쓰럽기도 하지만 계속 금전적으로 도와주면 누나가 사치스러운 소비 습관을 고치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나 몰라 하긴 했는데, 하나뿐인 남매까지 서로 얼굴 붉히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고 난 후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되게 큰 문제가 터졌어요. 만삭이 된 와이프는 혼자서 출산 준비를 척척 해나갔습니다. 조리원이며 산후도우미며 혼자서 다 알아서 해주는 와이프가 고맙더군요. 아이가 태어나면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평소 저의 소박한 꿈이었기에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돈을 더 많이 벌어 놓으려고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신경을 많이 못 써줘서 늘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와이프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고 조리원에서 2주간 몸조리 후 아내와 아기가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처음 아기를 키워보는 거라 아기 기저귀 가는 것부터 씻기는 것까지 쉬운 게 하나도 없더군요. 아내와 저는 아기를 붙들고 진땀을 흘려가며 육아를 했습니다. 여보, 아기 키우는 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어렵다. 내일은 산후도우미분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당신은 내일 일 다녀와요. 그래도 되겠어? 일을 해야 하긴 하는데 자기랑 아기가 너무 걱정돼. 나 잘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다음날 아침 출근을 해서 그동안 미뤄둔 일들을 처리했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아내와 틈틈이 문자로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아내는 산후 도우미 분이 엄청 잘해준다며 좋은 분 오셔서 자기 편히 쉬고 있다고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아내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어떡해. 우리 아기가 없어졌어. 뭐? 아기가 없어지다니? 침착하게 말해봐. 도우미 아줌마가 아기 볼 때 잠깐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아기가 없어졌다고. 저는 아내를 진정시킨 후 전화를 끊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르는 번호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5초 정도 정적이 흘렀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누구야? 아기 갖고 싶으면 5천만 원 준비해놔. 어딘지 모르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마 주희 누나? 누나 맞지? 누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누나 진짜 감옥 가려고 작정한 거야? 당장 우리 아기 데리고 집으로 와. 연호야, 누나 5천만 원 없으면 죽어. 내가 오죽하면 이런 짓까지 했겠니? 알겠으니까 집 앞으로 오라고. 나 누나 전화 받기 전에 경찰에 실종 신고했어. 지금 당장 오면 아기 찾았다고 말하고 끝낼 거고, 지금 안 오면 누나는 아동 납치범이 되는 거야. 누나는 경찰 얘기에 겁을 먹었는지 30분쯤 지나자 집 앞으로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화가 난 와이프는 누나를 보고 순간 다짜고짜 뺨을 때렸어요. 야, 이 미친 엑스야. 말도 없이 아기를 데리고 나가면 어떡해? 제정신이야? 지연아, 진정해. 이 산후 도우미가 우리 누나야. 내가 너한테 정말 면목이 없다. 뭐? 누나? 아니, 그럼 날 속이고 지금까지 산후 도우미 행세를 한 거예요? 대체 왜 그런 건데요? 미안한데, 그런데 나 정말 돈이 너무 급해서. 연호야, 지금 입금해줄 수 있어? 누나 콩밥 먹기 싫으면 그쯤 해.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 도대체 누나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새로 나온 가방이랑 옷만 보면 너무 갖고 싶고 하루 종일 그것들만 생각만 난단 말이야. 나도 이런 내가 너무 싫어. 그만 멈추고 싶다고. 그런데 그게 멈춰지지가 않아. 그래서 계속 카드 쓰고 돌려막기 하다가 빚이 너무 많아져서 사채에 손댔더니 이제는 원금보다 이자가 더 커졌다고. 누나는 갑자기 주저앉아 엉엉 울더군요. 철없는 제 누나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누나와 연을 끊어야 할까요? 아니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빚을 해결해줘야 할까요? 아니면 정신병원에 다니면서 치료시켜야 할까요? 이젠 저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사치스러운 습관이 있었는데 고치신 분이 계시다면 제발 저에게 조언 좀 해주세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제 고민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자분의 누나분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쇼핑 중독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누나분이 낭비벽을 고치고 일하는 즐거움을 찾으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옌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